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아무도 예측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수준, 전년 대비 7.7%.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간밤 미국의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연관되어 있어서 많이 눌려 있었던 인터넷 양대 산맥에 대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심했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올해 3분기 컨텐츠 사업 주춤한 네카오, 웹툰으로 활로모생. 사실은 이제 뭐 기사를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는 작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웹툰으로 활로 모색한 건 이제 네이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그 일본과 협업한 그 웹툰 쪽에 있어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3분의 2를 일본에서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죠. 자, 전반적으로 네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오래간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있었던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족지혈 정도이긴 하지만 일단 점수를 쌓아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새 발의 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나스닥 시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했죠.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미국 증시 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봉이 솟았으니까 예. 주봉으로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이미 상승 전환 턴을 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아직 하락 추세대에 딱 걸린 거예요. 예. 오늘 이번 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봉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일단은 하나의 관건이죠. 자, 두 번째는 일단 뭐 CPI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냐. CPI 중에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데 그 중에서 24%가 원자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선거 이후에 유가를 바이든 행정부가 안 잡기 시작하면 이 부분도 또 트리거가 되고 하여튼 생각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에너지 부분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던 걸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더 차지할 올라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저 이제 이번에 많이 빠졌던 건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된 부분들. 어찌됐든 이제 생각할 서비스. 부분들은 좀 있는 거죠. 이제 다음 결과치를 봐야 되고. 어찌됐든 예. 저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펀드멘탈이냐 심리냐라고 봤을 때는 심리죠. 투자죠. 네. 심리.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지금 이제 너무 위축돼 있었던 지금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소비가 꺾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한다. 소비가 꺾인다라는 것은 각 기업의 이익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빨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춰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환호를 한 게 심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심리가 작용하는 게 뭐죠?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심리는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이 막 좋았던 기분이 막 좋았던 것들이 뭐 하루 이틀 이상 가면 그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기분이 일단 하는 것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안착 여부죠. 여기서 네카오가 이 정도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저는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봐요. 아침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뭐 한 7, 8% 올랐을 때 예.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야라고 봤는데 저는 이 정도라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견조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오후에 이제 네카오가 빠지게 된다라면 거래량 폭증하면서 윗꼬리 달고 밀리면 다음 주도 별 재미가 없을 재미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차트 예.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금 심리일 때는 기술적 분석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 펀드멘탈이 살아있냐, 뭐 웹툰이냐 이런 얘기는 지금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심리 흥분된 상태고 흥분도를 보는 것은 차트입니다.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차트만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라면 이거는 다음 주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가서 생각해 볼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말씀하신 내용 듣고 보니까 사랑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 네. 사랑을 할 때 처음에 네. 두근두근 설레고 막 그런 네.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만나면서도 두근두근 되면 이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숙된 관계로 갈수록 우리가 또 감정의 문제나 대응하는 문제도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성숙의 단계에서 흥분을 좀 걷어내고 볼 건 보고 말 건 말고 우리가 좀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농담이 생각나는 게 이제 예.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얘기가 그때도 사모님하고 사랑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때부터 치매라는 얘기 옛날 어르신들의 농담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어쨌든 쉽지는 않은 얘기고 이제 요약하면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는 이 사랑의 감정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가늠자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조언을 주시는 건데, 자, 만약에 오늘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아침에는 다 흥분했다가 지금 이제 차분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갭으로 이렇게 뛴 것은 그렇게 뭐 지금 기술적 분석에 좋은 건 아니야. 갭을 매우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등산에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등산을 하면 여러분들 등산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 이제 높은 산을 등산을 하게 되면 뛰어서는 결코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쉬다 그렇죠. 조금 내리막길도 있다 이러면서 가면 정상까지 가요. 근데 등산 이제 초보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가면 지쳐가지고 탈진해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저는 좋은 거지만 마냥 좋지는 않다. 차분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워낙 흥분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차분하게 보합해서 약간 뭐 한 1% 정도 빠지는 거 정도 뭐 그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한 1% 정도 올라갔다가 화요일날 좀 빠지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미국 시장 완전히 바닥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는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차트가 살아있는 거. 차트가 살아있는 것들. 지금 네카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오늘 일단 차트가 빠지는 것들 있죠. 조선, 자동차, 식음료 이런 것들은 좀 펀드멘탈도 안 좋고 차트도 안 좋으면 기대를 언덕이 일단 없는 거죠. 그리고 기대를 언덕이 있는 것은 여전히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는 펀드멘탈이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랑 상관없이 조금 기대를 언덕이 있는 거죠.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그렇게 신재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펀드멘탈도 나쁘고 차트도 나쁜 거는 오늘 같은 날 따라가지도 못한다. 오늘 같은 경우 2% 이상 솔직히 못 오르면 이거는 시장에서 소외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보셔야 되고 다 같이 좋으면 좋은데 지금 오늘 딱 아침에 시작할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5% 이상 못 오른 거는 시장에서 일단 시초가 정도, 시초가 됐건 장중에라도 오늘 정도에서 5% 못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워낙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내가 먹을 게 10가지 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회가 있고 여기 뭐 갈비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평상시에 회를 좋아해서 회를 막 먹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회보다는 갈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갈비를 봐야 되겠죠. 내가 회를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부패가 차려진 상에서.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회를 좋아하는데 이 회가 펀드멘탈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나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5% 못 오른 업종들을 보면 펀드멘탈도 불투명한 업종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CPI를 꺾어내린 게 자동차죠. 자동차 판매가 안 된 거죠. 물론 중고차인 거지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3년 이후에 수주 잔고가 지금 없다라는 거. 주선주는 오늘 급등을 하는데요?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보자고요.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좋을 것이다라고 오늘 이제 조선주 같은 미포조선을 제외하고 보자고요. 미포조선은 펀드멘탈이 살아있고 흑자 기업이지만 나머지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흑자도 좀 미약한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이제 추가 수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볼 때 기준선을 딱 이제 꼽아주셨습니다. 장중, 한 번이라도 5% 이상 터치를 못한 기업이라면 시장의 관심도 측면에서 조금 소외될 종목, 소외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시장의 상승은 본질적으로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심리 싸움이거든요. 수급이 모이고 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을 잘 구분해 나가는 작업이 오늘 하루 동안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앞서서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2차 전지 이런 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채팅창에 CS 윈드가 7만 원을 오늘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혹시 투자 의견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제가 조금 그렇게 깊게 보던 종목은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예. 풍력 쪽의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비중을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예, 정부의 국내. 기조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풍력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기업이 한정돼 있어요. 태양광도 한정돼 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RA 법에 따라서 미국도 진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지만 지금 풍력에 대한 뭐 미국의 트리거라든지 유럽 트리거는 별로 없는 상태예요.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그 풍력을 키우겠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윈드타워 부분에서는 뭐 명불허전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오늘 쏠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어지는지 여부도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역시나 이제 신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카오는 좀 아니신가 봐요. 아니게 보나 봐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떨어졌습니다. 미증시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거든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미중 정상 14일 첫 대면 회담이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었잖아요. 네. 다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관전 포인트인데 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참 시점이 저는 미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그 전에 영상으로 이제 화상으로 만나셨던 두 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딱 서로가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 두 분이잖아요. 둘 다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이제 3년이면 이제 성공을 해서 5년 보장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의외로 선전했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이제 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원도 장악 못한다는 기사가 또 속보를 떴어요. 물론 상원은 다시 이제 좀 하지만 그 하원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국회의원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이겼던 지역에서 아직 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다 안 나온 거예요. 결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심중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뭐 공화당이 한 명이라 더 가져갔으면 이긴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참패할 거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참패가 아니라 한 중간 정도 박빙만 돼도 이거 선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었던 상원 의원들은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제 표현하면 뽕들이 좀 들어가신 두 분이 이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하는 건데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용이다라고 이제 타이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워낙 의제들이 많은 상황이고 서로 간에 이제 이 타이완을 놓고 서로 간에 어떤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타이완이라는 게 TSMC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조가 단호해요. 단 하나의 중국. 그렇죠.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래서 홍콩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 목소리에 그냥 뭐라 그래도 그냥 대만 우리나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인데 중국은. 니네가 와갖고 뭐 그러냐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야.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이제 군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엔 타이완 문제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시안 쪽의 회담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이게 상대적인 기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미국의 IRA 법이라든지 뭐 다른 걸 거론할 그런 게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완을 놓고 서로 간에 지원이냐 뭐 군사적인 거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수를 좀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야, 참 이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제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자체는 우리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이 그쪽에 이제 보조로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킨다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군사적으로 이제 거기에 뭐 중국의 군용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항모가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원앵커랑 저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하면 원앵커랑 저랑 싸우려고 들면 진짜 싸우지. 너 여기 손 넘으면 싸울 거야? 여기 손 넘으면 때릴 거야?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예. 진짜 싸우고 싶으면 봐서 멱살을 잡아버리지.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렇군요. 끝. 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 이제 이게 뭐 단순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이 지정학적 리스크 뒤에 숨어 있는 예. TSMC를 두고 서로 간의 갈등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멱살을 잡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저희 뭐 사이 좋습니다. 예. 예. 웃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나중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셨는데 그렇다고 시장에 뭐 리스크 도움이 요인이 되는 아니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 몇 년 내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몇 년 내에 우리가 타이완을 점령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말에 대한 엄포지 실질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제 그런 것 속에 들어가 있는 네. 반도체를 실두로 하고 반도체. 있는 지정 그 이제 기싸움이 거기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타이완 문제가 옛날부터 예. 있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게 치포 동맹 나오는 다음부터 더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봐야 돼요.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미중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쪽이 반도체 네.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틈새 전략,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과 오히려 이쪽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세요? 길어에 서 있다라고 봐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용 반도체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예. 8월부터 약 한 40억 달러 매출이 줄었고 그 똑같은 칩인데 칩 성능을 좀 낮춰가지고 수출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최첨단을 못 들어가겠다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기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하이닉스가 인텔 중국 공장을 인수한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좀 어렵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저쪽 그 시안 쪽에 있는 공장도 좀 어렵고 예.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일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에 로비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다. 예. 일단 우리는 치포 동맹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예. 심지어 TSMC 같은 경우도 일본 내 공장을 네 곳에 지금 짓겠다라는 일본발 뉴스도 있었거든요. 한 지난달쯤에. 예. 근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일본 국내 뉴스용으로는 우리나라에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예. TSMC가 군사적 위험 때문에 공장을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 플로우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이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우리가 얼마큼 승기를 잡을 것이냐라기보다는 예. 업황의 회복, 여기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일단 반도체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결정됐다라고 보기 어렵죠. 대만, 중국, 미국, 일본, 여기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상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단할 수 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주신 건데, 개인적으로 나라면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거, 뭐 반도체 대형 반도체가 됐든 소부장이 됐든 뭐 상관없이요. 저는 그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딱 기준점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환불리도 가능해요.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갖고 10% 먹었어요. 그러니까 환율로 이미 이제 수익이에요. 환율 플러스 예. 이제 올라온까지 수수료 다 감안해도 최소한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게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이제 거기다 보고, 저는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예. 그 현재는 지금 전 심리장이라고 보거든요. 심리장에서는 차트가 살아있는 걸 봅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가 살아있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뭐 심지어 저는 뭐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네이버 같은 게 차트가 살아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봐서 지금은 차트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에요. 지금 장만 놓고 보면. 힌트 충분히 주셨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와 네이버 차트가 살아있다 함은 관련된 반도체 IT, 소부장단까지 포함이 된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라고 보신 거고, 아마 게임이나 콘텐츠가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힌트를 주신 겁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